1960, 70년대 전통춤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그리고 해방공간에서는요, 전통춤이 많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외면을 받게 됐는데요. 1960, 70년대 사회와 춤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서양 문화의 이제 무분별한 수용에 대한 반발로 한국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인의 주체성의 문제가 연구자들에 의해서 대두가 되게 됐고요. 1960, 70년대 무용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그리고 교육적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무용협회가 1961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국립무용단이 196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의 무용과, 정말 체육대학 안에 무용 전공이 아니고요. 이화여대 무용과가 처음으로 1963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국위선양을 위한 이 정부 주도의 민속예술단 그리고 사립단체 리트렌저스의 해외 공연이 이 60, 70년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전통춤 그리고 신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명확한 장르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60, 70년대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요, 이 한국춤의 현대 시기로 진입하는 이 전초전 으로 많이 1970년대 전통문화의 재현 및 발굴 그리고 전통춤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1960, 70년대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학의 등장과 함께 이 전통문화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해방공간 이후 전통춤이 너무 외면을 받고 또 이 전통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향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62년 1월 10일에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요. 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질 위험에 있는 우리 전통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을 예능 보유자로 지정을 해서 우리 이제 전통 문화를 지키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1960년대에 이 전통춤이 이제 회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리고 전통춤이라는 용어. 지금은 제가 계속 전통춤 쓰고 있지만 그 전에는 고전무용이라든지 또 신무용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사용됐지만 1960년대부터 전통춤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1964년 종묘제례악이 국가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였어요. 중요무형문화재. 근데 몇 년 전부터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바뀐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묘제례악 이후에 이제 68년에 진주건무, 통영승전무 그리고 승무가 이제 27호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전통춤이 활성화되는 데는 이 1976년에 창립한 전통무용연구회라는 이 단체의 역할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무용연구회는요, 이 전통춤의 제자리 찾기 운동, 그리고 전국의 전통춤의 발굴, 그리고 또 지역에 숨어있는 명인분들을 발굴을 해서요, 이렇게 공개 발표회, 또 개최를 하고 또 여러 민속학자 선생님들과 무용학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술적 체계화, 그래서 뭐 책도 쓰고 학술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전통춤이 점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탈춤, 오광대놀이, 야류 등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모두 연희까지 우리 춤의 유산에 포함이 더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 명무전, 지역에 이제 숨어있는 명무들을 발굴을 해서 전통춤 공연의 활성화가 되고요. 이 전통춤의 무대화 작업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전통춤을 보호를 해서 명맥을
있는 데는 크게 성공을 했어요. 지금까지 무형문화재가 제도가 있고 또 예능 보유자로서 선생님들이 많이 전승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성공은 했으나 이 지정받지 못한 춤들, 이 지정받지 못한 춤들은 네, 뭐 무용과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회, 콩쿨 대회를 나가려면 이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정받지 못한 춤들은 점점 또 외면받고 사장되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통춤의 명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첫 번째가 심소 김천흥 선생님이십니다. 1909년 조선시대 때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항상 이분을 꾸미는 수식어가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1923년 순종황제 탄생 50주년 기념에 무동으로 차출이 돼서 이 순종 황제 앞에서 네, 공연을 하셔서 항상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분이 바로 이 김천흥 선생님이셨고요. 이 김천흥 선생님이 계셔서 궁중무용을 우리 국립국악원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궁중무용의 명맥을 잇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김천흥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순종황제 때 췄던 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전승되고 있는 50여 종의 궁중무용을 현대 무대에 재현하는데 크게 노력하신 분이 바로 이 김천흥 선생님이십니다. 이 김천흥 선생님은 68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에서 일무와 해금을 연주도 잘하셔서요. 해금하고 일무 두 개 다 예능 보유자셨고 또 1971년에는 처용무 제39호 처용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셔서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궁중무용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1969년에 발표회를 하세요. 59년에는 처용랑이라는 작품을 1959년에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한 처용랑 그래서 궁중무용과 전통춤을 모티브로 한 또 처용랑이라는 작품을 하셨는데 10년 후에 또 발표회를 하시는데 만파식적이라는 또 궁중무용과 전통춤을 모티브로 한 만파식적이라는 무용극을 또 발표를 하세요. 1부에는 궁중무용을 쭉 연희를 하시고 2부에 이 만파식적이라는 무용극을 하시는데 이 만파식적은 신라시대에 나라를 구한 이 대금 이름이 만파식적이에요. 그래서 이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궁중무와 민속춤을 총망라한 전통춤 무용극 입니다. 그래서 이 김천흥 선생님이 또 이런 궁중무용의 명맥을 잇는데도 노력은 하셨지만 이렇게 전통춤을 또 무용극화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벽사 한영숙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전통춤의 데모 왜냐하면 이분이 한성준 선생님, 우리 전통춤을 무대화해서 고전무용이라고 한때 불렸던 지금 이 전통춤의 무대화에 큰 초석을 세우신 이 한성준 선생님의 손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3세서부터 이 한성준 선생님한테 아주 혹독하게 춤 훈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6년에 이제 개인 발표회에서 이 다양한 전통춤과 창작춤을 발표를 하셔서 이 한성준 선생님의 전통춤의 이제 적통자로, 계승자로 계신 분이 바로 이 한영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영숙 선생님은요, 1969년에 한영숙류 승무라고 해요. 이 한영숙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한영숙류가 붙어요. 그래서 승무가 27호로 한 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는 임해방류, 한영숙류 이렇게 또 류파가 달라서 경기도 지역, 한영숙류 선생님 하면 경기도 지역의 음악과 춤의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숙류에는 승무가 예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살풀이춤, 태평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숙류의 춤의 특징을 보자면 중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과하지 않아요. 항상 담백하고 정갈하고 우아한 춤, 항상 절제를 하면서 좀 보시면 좀 심심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춤추는 사람한테는 매우 또 깊은 울림을 주는 춤이 바로 이 한영숙 선생님의 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보실 분은 강선영 선생님이세요. 이 강선영 선생님은 한성준 선생님의 춤의 맥을 이어서 또 한국 춤의 또 새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한영숙 선생님과 함께 춤을 배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영숙 선생님은 이제 승무를 주로 해서 예능 보유자가 되셨고, 강선영 선생님은 조금 있다, 20년이나 늦게 이제 태평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1940년에 한성준 선생님 무용 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학춤, 한량무, 태평무를 추시면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고, 53년에 이제 신작 발표회를 하면서 이제 또 무용가로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국립무용단에도 계시고요. 또 대작, 12무녀도라든지 수로부인이라든지 원효대사 같은 이제 대작 무용극 안무를 하면서 안무가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보여주셨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1985년에 시작으로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세요. 그래서 춤도 예능 보유자로서 강선영류 태평무를 열심히 또 보급을 하셨지만, 이런 기관장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무용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도 해주신 분이 바로 이 강선영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분은 임혜방 선생님이세요. 임혜방 선생님은 전남 목포 출생이세요. 그래서 전라도 스타일의 춤을 잊고 계신 분인데요. 한국춤의 거목, 또 가무악의 명인이라고도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전라도 권번의 기생 이제 함국향 선생님, 그리고 이대조 선생님께 춤을 배우면서 가무악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두 가지 춤을 예능 보유자로 계셨었어요.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 그래서 승무 하면 27호 하나인데요. 여기에 유파가 아까 말씀드린 한영숙류가 있고, 임혜방류가 있어요. 그리고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 97호. 그래서 살풀이는 근데 류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임혜방류만, 임혜방 선생님의 살풀이춤만 예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풀이춤 하면 임혜방 선생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임혜방 선생님은요, 이 예명이세요. 원래 예명인데 1939년 이 대련에서 경극배우 이 메란방의 공연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 메란방 같은 무용인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매자하고 란자만 빼고 방자 해서 이매방이라고 이제 가명을 새로 만드셨고요. 이 메란방 공연의 영향을 받아서 장건무를 만드셨습니다. 임혜방 선생님은 제가 앞서서 전라도 목포 출생이라고 했고, 또 춤 입문도 이 호남 계열, 남도 계열 춤 선생님들에게 춤을 배우면서 승무와 남도 계열의 승무와 살풀이 춤을 예능 보유자로 계셨고, 보면 매우 장단이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매우 화려하고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승무 보실 때 뭔가 좀 담백하다 하면 한영숙류고, 뭔가 북장단도 매우 화려하고, 그리고 장단도 매우 구슬프고 뭔가 막 실금을 울린다 하면 이 임혜방류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77년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면서요, 전통춤의 보급 그리고 대중화에 노력하신 분이 바로 이 임혜방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분이 석하 최연 선생님이세요. 사실은 이 최연 선생님은 신무용 계열이세요. 근데 제가 왜 이 석하 최연 선생님을 이 전통춤의 명인들 리스트에 넣었냐면,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계열이 달라서, 그래서 이 전통춤의 명인들의 최연 선생님을 넣었습니다. 본명은 최윤찬 선생님이고요. 서정주의 한국춤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한국무용가고 안무가셨어요. 그래서 김해랑 문화에서 춤을 배우셨고, 한국춤의 유형과 이제 기법을 전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분이 전통춤을 기반으로 열심히 하시게 된 게 이제 서울대 진학하면서 여러 유파의 춤을 이제 사사를 받게 되세요. 그래서 김천흥 선생님한테 궁중무용도 배우고, 한영숙 선생님한테 승무, 살풀이, 태평무 다 배우고, 또 이런 연희, 김진옥 선생님한테 봉산탈춤, 그리고 통영 오광대까지 다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본인의 춤 세계를 확장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이 최연 선생님이 전통춤에 기반해서 본인의 춤 세계를 확장하게 나가게 됩니다.